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한 변호사가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국회소추 대리인단 임무를 마치고 이제 조국의 혁신을 위하여 구로를 혁신하고자 서상범이 왔습니다. 이번 구로구 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입니다. 바른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탄핵소추 변호사 서상범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아직 사실 변론은 종결됐습니다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망도 많고 해석도 많은데 국회 측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출마하는 거 괜찮습니까?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작부터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막 요 며칠 사이에 결정해가지고 저러셨을까요? 처음부터 나갈 마음 있으셨을 텐데 저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단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삼가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 의견서가 들어오면 반박 의견서를 내든 본인 측 의견서를 내든 선고가 나는 그 시점까지는 업무가 지속되는 게 맞아요. 변론 제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있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수임 계약이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이거를 임의로 사임하는데 그것도 정치로 이제 나가가지고 선거를 뛰겠다고 하는데 국회 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국회 측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권 성향의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탄핵 심판에서 신종 돈벌이 수단을 이용한다라는 비판과 맞물려서 생각했을 때는 아 성향이 맞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대리인단으로 넣어줬고 저런 사람이 이런 사건을 맡았음에도 아무런 부담 없이 사임을 하고 저렇게 인터뷰까지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저거 일부라도 수임료 환수해야 되지 않나요? 업무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얼굴 알리는 걸로 이용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네. 자기 몸값 키우고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치고 빠지기 해가지고 나온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자기가 책임감 있으면 변호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는데 정치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물 과연 적절하냐 이런 얘기 지금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순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보여드리죠. 지난 2024년 10월 16일에 문헌일, 국민의힘 소속이죠.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석이 됐기 때문에 오는 4월, 25년 4월에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이 사실상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에 후보로 출마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시간이 10월 16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24년 12월 19일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임명됐는데 그 명단에 서상범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합류를 했고 그리고 2월 탄핵소추, 탄핵심판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점에 구로구청장의 서상범 조국혁신당 소속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이런 한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 변호사가 나는 구로에서 계속 살아왔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 다만 아직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구로구청장 후보로 13일에 등록을 했는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님, 이게 지금 사실상 12월 19일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국회 측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미 그 전에 구로구청장 출마할 것을 예상하고 나는 구로구청장 출마할 건데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하는 이 경력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구로구청장 그 선거가 그 4월 2일에 있을 거라는 건 그때는 안 상태죠. 네. 안 상태에서 본인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제 출마할 거냐는 건 그건 본인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년 4월에 구로구청장 선거가 있어. 그런데 나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국회 측 대리인단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기회를 그 선거 출마에 도움을 받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종의 비양심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지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탄핵 심판 전고도 전에 출마를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서 변호사 임무가 이미 끝났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변론제계 신청 안 했죠. 한이 많이 했는데 안 했잖아요. 대리인단 임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서상범은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법률상의 탄핵뿐만 아니라 정치적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로구청장에 출마하는 것이다. 서상범 후보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법률상의 탄핵뿐만 아니라 정치적 탄핵까지 그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를 했고 그게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의 후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당의 후보에 대해서 뭐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과연 이것이 정당하냐의 문제가 남은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있을 선거에서 구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민주당에서도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도 있고 또 조국혁신당 후보도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는 이게 정치적인 또 책임 여부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결국에는 뭐 탄핵소추 이 대리단에 들어가서 이것을 본인의 정치적인 뭐 어떤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제기될 수 있지만 과연 구로구청장에 나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언제인지를 사실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추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감안해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짧게만 하나 얘기하고 싶으면 분명히 선거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이력이 있다라는 걸 내세울 겁니다. 네. 그걸 보면 의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사건을 대리하는 이제 변호인인데 내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일을 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할 때 내 사건을 또 이력으로 한 줄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변호인에게 이제 선임을 한 내가 이제 의뢰인으로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서상범 변호사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이미 선임 비용은 받았고 성공 보수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 변호사 입장 한번 보시죠. 국회와 대리인 계약 맺으면서 12월에 착수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성공보수까지 받도록 계약이 돼 있다. 후보자 등록 전이라서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서 변호사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선임 비용이 모두 이제 국민들의 혈세로 네, 지불되고 그렇죠. 있다.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됐었는데 성공보수까지 지금 세금으로 받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성공보수로 받은 돈을 다 선거운동에 쓸 수도 있는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좀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인홍 전 서울시 의원이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제 무후보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그 시기상으로 사실은 탄핵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다. 다만 여기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구로구청장 선거가 왜 지금 이루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현직 구청장이 170억의 그 주식의 백지 신탁을 거부했고 이거 자체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또 공직자 윤리위반 중수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에 좀 집중해서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충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라면 지금 저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충돌 부분에 대해서 투표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맞잖아요. 사실 저 정도로 개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출마합니다. 사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임을 하는 게 맞고 사임했을 경우에 성공보수를 포기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성공보수는 성공보수대로 갔고 이건 이거대로 받고 지금 꼭 먹고 알 먹고 하겠고 분명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이력 쓸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윤리충돌 문제가 더 발생하죠. 저는 사실 이게 국회에서 이걸 용인해 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야권 성향이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 거라는 게 더 문제인데 원래 아까 최지연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뢰인이
지금 버젓이 내 사건이 아직 돌아가는데 이걸 사임한다 그런 변호사에서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례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 문제를 안 삼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몰랐다 뭐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가 이제 4월달에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장인홍 후보자를 내세울 계획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서상범 후보, 그리고 진보당은 최재희, 자유통일당 이강산 등 4명의 후보가 나갔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부분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